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경상북도 여임시의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안정세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고물가, 고금리, 세계적인 경기 불황이라는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해 서민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면서 민선 8기 도정의 최대 현안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선도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12조 5,997억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일반 회계는 4,825억 원, 특별 회계는 351억 원이 늘어난 총 5,176억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 세입 예산은 4,825억 원으로 국고 보조금 등 1,548억 원, 지방교부세 2,074억 원, 순세계 잉여금을 비롯한 보전 수입 등 1,051억 원, 세액 수입 152억 원을 각각 정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은 치수사업에 16억 원, 발전소 등 지역 자원시설세에 33억 원, 소방에 305억 원을 각각 정액하고 의료 급여기금 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 부분은 기타 회계 전입금 500억 원을 정액하고 지출 부분은 중소기업 행복자금 500억 원, 벤처기업 육성자금 20억 원을 각각 정액하고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사업자금 2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고물가, 고금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통한 민생 회복과 지방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역점 사업에 방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지방소멸특별위원회 소속 김창기 의원입니다. 먼저 지방소멸 대응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방소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경북을 특별자치도로 만들 것을 촉구합니다. 특별자치도 설립을 통해 규제 완화와 특례 규정 발굴, 근황이양 등 자치 분권을 강화하고 소멸 위험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법인세는 물론 상속세, 정력세, 그리고 소득세 등의 세금 감면 권한을 강화하여 수도권의 우수한 기업과 인력 유치에 나서야 합니다. 두 번째는 최근 새롭게 도입된 생활인구 유치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일본의 관계 인구와 유사한 개념의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인구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생활인구 유치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는 경북의 생활인구 목표나 유치 방안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기 혁신도시 유치에 조속히 나서야 합니다. 지역 여건에 접합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파급력이 큰 대규모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지역 산업 육성 및 투자 유치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철저한 준비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는 2기 혁신도시 유치와 관련해 어떤 보완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도 설립에 대해서는 저도 요새 지방이 이대로 가면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지방시대를 열지 않으면 초인류국가 5만 불을 절대 달성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인수위원회에 지방경제발전 TF팀을 만들었습니다.
특별자치도는 지금 우리나라가 제주도, 강원도, 세종 이런 세 군데를 했고 지금 전북이 하려고 합니다. 특별자치도에서 갖는 권한 그 정도로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더 이상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청, 환경청, 노동청 이걸 세 군데를 우선 지방으로 넘겨달라고 요청을 해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그걸 거론을 했고 하반기에는 결론을 내릴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나라의 판을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자치도 정도는 부족하다. 그래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활인구 유치 방안에 대해서도 이제는 관계인구라 인해서 우리 지역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두 지역 살기 기반 조성 사업, 경북 로컬 체인지 사업 이런 것들을 지금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방 활성화 방안이 되면은 이 생활 인구뿐만 아니고 인구가 늘어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혁신도시 유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2차 공공기관 추가 이전 TF팀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우리와 관계된 기업들을 지금 한 34개쯤 찾아놨습니다. 찾아놓고 그 지역과 타당성을 검토를 하고 있고 그 기관들을 조용조용히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있는 게 아니고 와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고 사람들을 많이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상주 추모공원 건립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연말 문경시 모전동과 바로 인접한 지역에 상주시에서 추모공원 건립을 한다고 하여 지역 간 첨예한 갈등이 발생했으며 아직까지 갈등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상주시의 추모공원 부지 선정 백지화를 촉구하면 지사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과정에서 문경시민과의 갈등을 해결하라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주시가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를 신청하기 전 분명히 경상북도를 경유해서 신청했을 것인데 이때 경상북도는 행안부에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행안부의 투자심사 결과는 어떻게 해신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은 근본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나 경상북도 장사시설 설치 관리 지원행 관한 조례에 따른 공동장사시설 협의회 등 법정기구를 통한 갈등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셋째, 문경시는 근본 사태의 중재안으로 화면에 보이는 문경시 농안면과 상주시 은청면 경계에 추모공원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문경시 중재안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추모공원 조성 문제는 참 저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에 양지역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선례를 남겨야 됩니다. 끝까지 안 되면은 김창기 의원님 말씀대로 그 방안을 법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끝까지 안 되면. 다음은 도립박물관 건립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경북은 유구한 역사 문화를 자랑하는 지역인 만큼 도립박물관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고 도청 신도시 지역이 부적정 의견을 받았다며 다른 후보지를 물색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풍부한 역사 문화 콘텐츠와의 시너지 효과와 접근성,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도립박물관의 문경 입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의원님께서 문경에 도립박물관을 설립해야 할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 도에서도 기존 박물관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노력과 함께 경북에서 가장 강점이 있는 세계유산 등을 활용한 신라환경, 메타버스 온 오프라인 전시관, 천년유교 경정각 등 테마형 전시박물관 사업을 대형 북책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거나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경북의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 도 차원에서 우리 지역만의 독특한 문화유산을 집대성할 도립박물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주도적 체험학습과 관련하여 임종식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22년 문경 점촌중에서 실시한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동행이라는 자기주도적 체험학습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직접 자유로운 주제를 선정하여 세부 일정, 예산 등을 계획하고 팀원 간 화합을 통해 협업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사업입니다. 본위원은 이 사업이 단발성 사업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도내 모든 학교에 예산 지원과 사업이 확대되어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능력과 협동성을 함께 기를 수 있는 기회가 공평하게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우수 사례로 소개해 주신 점촌중학교 자기주도적 체험학습 프로젝트 많은 효과가 있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학생들은 요즘 그 수업 중에도 프로젝트 수업이라고 해서 그 의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우리 그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주제도 정하고 또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토론도 하고 발표를 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수업 시간에도 진행이 됩니다. 점촌중학교의 이런 그 체험학습 이외에도 현장에서는 수학여행이나 또는 학교 행사 또 각종 그 체험학습 이런데 학생들이 직접 기획을 하고 직접 아이들이 체험하는 그런 사례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런 체험학습에 참여하는 기회를 누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국의 평화의 도시 칠곡군 출신 정한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칠곡군에 사활이 걸린 대구 국군 및 미군부대 통합이전을 비롯한 현안 가족들과 칠곡군 학군 조정 및 중점학교 지정 등 교육 현안들에 대하여 도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구 군부대 이전 선택과 집중 전략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는 대구시 군부대 통합 이전을 희망하는 지역은 칠곡군 외에 영천시, 상주시, 의성군, 군위군이 있습니다. 이들 지역 간 유치를 둘러싼 경쟁은 치열하다 못해 전투를 반복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각 지역은 사활을 걸고 지역 소멸 방지와 경제 활성화의 대안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한편으로는 고무적입니다. 다만 본 의원은 지나치게 가열된 유치 경쟁은 지역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또 성자 독식의 결과에서 유치에 실패한 곳은 지역민의 상실감만 가중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대구 군부대 통합 이전과 관련하여 경북 내 자치단체 간 경쟁 가열에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안으로 경북 내 유치를 희망하는 자치단체와 도 차원의 대성적 협의를 통해 단수 또는 복수 후보지를 도출하여 국방부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 의원의 제안에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구 군부대 통합 이전 관련하여 도 차원의 후보지 선출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 업무 보고를 보면은 산지에 있는 군사 시설을 통폐합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 주민과 군이 상생할 수 있는 민군 상생 복합타운 조성을 정책 목표로 제시하였습니다. 쉽게 되지 않는다. 이거는 제가 국방부 장관도 만나보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 생리상 그렇게 지역으로 쉽게 못 갑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택 기지 옮기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요. 그건 200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그 결정이 날 것처럼 그래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시군 간에 지나친 경쟁을 하지 말고 도지사와 함께 상생의 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3 도립공원 성격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803 국립공원 성격 이슈는 지난 2012년부터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성격 가능성도 매우 커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나 번번이 인근 지주들의 강력한 반대에 무산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성격을 반대하고 있는 지주 단체의 활동에 또 한 번 무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와 같은 지역 주민의 의뢰를 해소하고 803 국립공원 성격의 달성과 그 과정에서 경북의 이익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803 국립공원 성격 달성과 경북 이익 확보 방안. 이거 803 국립공원도 10년 전에 한번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이 되면은 관리비를 국가에서 하고 품격이 조금 올라가는 거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대구시와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 곧 발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유지는 절대 이번에 포함을 안 시키기 때문에 미는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반대하는 부분은 다 뺐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 없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7.5구의 평생교육 상징성을 대표로 전국 17개 시도 중 경상북도가 평생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과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경북으로 유치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본 의원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경북 유치 제안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만약 동의하신다면 이전 유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평생교육진흥원도 저도 교육이 나라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이 진흥원 유치하는데 의원님 좋은 안을 주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담당 국장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한 게 있기 때문에 별도 보고 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우리 도에서는 평생교육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 강화하기 위해서 의원님이 제안하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경북 유치 제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6월 말에 발표될 중앙정부 방침의 어떤 변화 여부와 타 시도의 지금 경쟁이 강화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일일 단위로 파악하고 분석하고 있지만 이러한 심화된 경쟁이 변수가 되리라 판단합니다. 이러한 변수들 종합적으로 감안하면서 우리 도의 최우수 평생교육 지역으로서의 축적된 경험과 도민 행복대학의 박사과정을 요구할 정도로 도민의 열정, 그리고 교육부 권한 이전 선도지방정부로서의 비교 우위를 주장하면서 도의회와 긴밀한 협력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교육청 교육행정과 관련하여 도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천 동명과 대구 북구 학군 조정 및 특성화 중점학교 지정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계속해서 지천과 동명면의 과학, 수학, 영어 등의 교과 중점 중학교 지정에 대한 건의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김재욱 7국 군수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은 지난해 11월 간담회를 통해 이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나누신 바 있습니다. 이때 교육감님께서는 소통하는 자세로 7국군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답하셨습니다. 11월 이후 현재까지 7국군의 제안사항에 대해 어느 단계에서 추진 중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학구 조정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교육청에서도 과밀 학교에 대해서는 곤란하니까 제외하고 다른 일반 학교는 가능하다는 그런 구두 협의가 있었고, 대구교육청하고 이제 구두 협의를 넘어서 구체적인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그리고 칠곡군에서도 이런 문제는 학교뿐만 아니고 지역 주민과 지자체와도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칠곡군과 합동 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한 후에 대구와 학구 조정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특화 중점 학교 지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그동안 여러 가지 중점 교육과정 편성 운영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또 교육지원청과 군청의 실무 협의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학교에서 중점학교 운영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하반기에는 준비 과정을 거쳐서 내년부터 중점학교를 지정 운영하는 쪽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 관련 질문입니다. 그린 스마트 스쿨은 과거 공급자 위주 시설공사 즉 시공의 효율성, 표준 모델의 활용, 신속성을 중시하는 형태를 벗어나 사용자 참여 설계, 디자인 워크숍, 교육과정 연계 등을 반영하여 사용자 중심의 미래교육 공간으로 변모하자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1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 추진될 경북의 그린 스마트 스쿨 대상 각 학교의 어떤 사용자 참여 과정을 거쳤으며 복합화 모델의 대표시와 그린 학교 모델의 대표시를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는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 추진 관련해서 실제로 사용자들이 이 취지에 맞게 참여하고 있느냐는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그린 스마트 스쿨은 단순히 학교를 개축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옛날에 그 강의식 수업은 사실은 지식 전달만 하면 됐기 때문에 정형화된 그런 과거의 교실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창의융합 역량을 키워야 되는 이런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유연한 그런 디자인과 공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린 스마트 스쿨을 하게 됐다는 취지를 말씀드리고 실제로 사용자들이 참여를 관심 있게 하고 깊이 하는 학교도 잘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학교에서는 기존 노후된 시설 환경에 대한 불편함 이것 해소에만 치중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사전 기획 단계에서 우리 컨설팅 단이 있습니다.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해서 이런 학교들도 사용자들이 직접 더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주 출신 국민의힘 농수산위원회 소속 최덕기 의원입니다. 지사님 먼저 농업 대전환을 위한 농업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0년 연간 평균 예산 증가율을 보더라도 우리 도 전체 예산은 6.7%가 증가했는데 비해서 농업 관련 예산은 5.4%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경북도가 총 GDP가 한 110조 되거든요. 110조 되는데 농업 부분은 한 5%밖에 안 됩니다. 사실 농업 부분은. 그런데 예산은 우리가 한 10%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농업을 완전히 바꾸겠다. 내년부터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겁니다. 사실 들어가서 지금 농가 소득을 제 생각에 한 2배 올릴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네덜란드 다녀왔는데 이걸 우리 도민들께 좀 알려야 돼요. 네덜란드는 우리 농토가 비슷합니다. 그거가 우리보다 한 10만 헥타 더 많은데 1년에 수출해서 380억 불을 흑자를 내고 우리나라는 360억 불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산성이 뒤집니다. 우리가. 그 외에 소규모로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대규모화하고 과학화, 디지털화, 그 다음에 기계화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군수님들한테 전부 대규모화로 가는데 농자 경영 법칙에 따라서 땅을 팔거나 거래를 하는 건 아니고 자기가 지주를 주주로 만드는 농사는 직접 짓되 경영은 기술자들이 와서 하는 그래서 한 2배 이상 소득 올리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예. 그 도지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 농수산위원회에서도 이번에 이제 네덜란드에 이수를 다녀왔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이제 네덜란드 쪽에서 하시는 얘기 중에 일부분이 예전에 1950년도에 네덜란드는 농업 예산이 도시민 예산 소득의 30% 정도였는데 지금은 거의 같이 갔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네덜란드는 농업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시행을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다음에 경상북도가 농업에 대한 투자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의원님 말씀을 세게 들어서 예산도 훨씬 높이고 농업을 산업으로 봐야 됩니다. 산업을. 네, 그래서 산업에 투자하듯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본 의원이 현재 10%에 머물고 있는 농업 예산을 우리 교육세처럼 공식적으로 지사님께서 앞으로 15%까지는 만들겠다. 뭐 이런 약속해 줄 수 있으십니까?
뭐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예, 매년 당장 제가 액수를 몇 프로 딱 하는 거는 그런데 매년 좀 올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도로를 개설하면서 배수로 및 배수관을 만들면서 교각 하부 기둥을 설치한 경우 집중호우 시 이것이 유수에 지장을 주어서 피해를 입은 민원이 많은데 알고 계십니까? 예, 저도 뭐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옛날에 기술이 없어서 저렇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교량이 20m까지는 저 기둥 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이 하천의 경우 예. 이제 20m까지 만들게 되면 저 기둥이 하나도 없어지거든요. 예,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저 시설물이 이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해를 계속 입어도 개체를 하지 않으면은 저 주변 옆에 있는 주변은 20mm, 30mm 비가 와도 피해를 봅니다. 저기 대부분 우리 지방 예산과 해야 되는데 예산이 허락하는 한 저 빨리 개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네, 도지사님의 끝없는 관심 예. 부탁드리면서 도지사님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다음은 건설 도시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도시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우리 도시계획 입안을 하면서 우리 이제 비도시 지역에서 효율적인 토지 관리를 위해서 도시적으로 입안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죠? 예, 많습니다. 예. 근데 그 도시지역으로 입안되면서 예를 들면 이제 관리지역으로 좀 포괄적으로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다가 예. 이제 입안되면서 자연녹지로 진행이 되어서 자연 취락지구에 계시는 분들이 금폐율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비도시 지역인 계획관리 지역에서 도시 지역인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되면 건폐율이 40%에서 20% 하향되어 건축물 정축, 재건축 시 불편이 있다는 민원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민원이 많다는 얘기는 우리 도민들이 그만큼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고 있는 상황이니까 물론 이 부분이 도시계획 심의위원들의 어떤 결정을 따라야 되는 부분이라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한이 될 수 있지만 전향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준다면은 해결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니까 전향적인 유연한 그런 판단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예, 경주시에서 그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하고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 우리 검토해서 위원회에 올리겠습니다. 네, 덧붙여서 한수원 주변 지역 우리 활성화를 위해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수원 본사가 이전한 지 수년이 지났지만 한수원 주변 지역이 보존녹지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일반 음식점 하나 없는 상황입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수원 직원들 또한 이렇게 손님들이 오시거나 하시면은 때때로 식당이 필요합니다만은 주변에 식당이 없어서 포기를 하거나 멀리 간포나 아니면 불국사까지 이동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이 한수원 주변 지역의 용도 지구를 조금 적어도 보존녹지에서 자연녹지 지구 정도로만 풀어주셔서 좀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 방금 그 의원님 말씀했다시피 보존녹지로 하면 2종 근린생활시설이 일반 음식점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없는데 보존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하면 뭐 식당, 카페, 뭐 근린생활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추후에 그 지역 주민들하고 경주시에서 도로 주변에 다시 입안해가 올라올 경우에 우리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산 적경지역 도로 정체 문제가 지금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평균 통행 대수가 약 4만 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체 현상이 일어나는데 저 자료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울산 쪽 방면에는 지금 6차선입니다. 편도 3차선에서 6차선이 되어 있는데 딱 경주시 경상북도 경계선에 이르면은 4차선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국도의 경우에는 국가가 관리 책임이 있으나 인근 울산시의 경우에는 광역시인 관계로 시비를 투입하여 6차선으로 완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국토관리청에 신청을 받으면은 몇 층에서 혹시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으십니까? 그 주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7번 국도는 만성적인 그 정체구간입니다. 정체구간이고 지금 현재 방금 그 이야기한 울산에서 우리 경주시계까지는 6차로 확장됐습니다. 그는 광역도로를 지정받아서 국비 50, 지방비 50에서 완료됐는데 그때 그 당시에 경주는 대도시권역이 포함이 안 돼서 광역도로가 제외됐습니다. 그 이제 제외됐기 때문에 지금은 할 수는 없고 국도 7호선은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그 옆에 우회도로가 28년에 준공하기 때문에 이게 국토부에서 중복 투자 논란이 있어서 오늘 제외됐습니다. 1.5km 제외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6년간
주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으니까 경주시하고 우리 도에서 타당성 조사를 우선해서 그 7년간에 이 도로가 우회도로가 개통돼도 교통량이 6차로 교통이 나온다면 경주시 우리 도 국토하고 협의해가지고 재추진하는 걸로 한번 검토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아까도 이제 제가 도세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이제 종려는 우리 울진의 비문석 의원님도 계십니다만은 월성 원전에서 1년에 지역 실질세를 약 286억 정도 내고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이제 국가 기반 산업인 원자력을 이렇게 잘 운영이 되려면 주민 수용성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되고 그 수용성을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변 지역이 생활 인프라 구축이 상당히 중요하다. 동의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우리 도가 이 자원시설세가 1년에 한 2022년 기준으로 한 1,503억, 그 중에서 경주가 286억 그리고 울진이 486억을 해서 한 52%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전 발전 시설 수용해 주신 우리 경주 시민과 울진 국민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지난 임시회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대전 의원님께서 5분 자유 발언에서도 언급하신 부분입니다만 우리 도는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충분한 의료 서비스가 공급되면 살 수 있었던 치료 가망 사망률도 전국에서 가장 나쁜 실정입니다. 도내 공공의료기관 공중병원이 정원 313명 중에서도 현재 29명이나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무엇이고 앞으로의 대책이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1996년 이래로 의대 정원이 3,000명 선을 동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의대를 갖다 지금 현재 의과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의 숫자가 대부분 여성 비율이 는다는 거. 그 다음에 96년에서는 그때는 공보위가 3년이었고 현역도 거의 3년이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공보위는 3년, 그 다음 현역은 1년 6개월입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현역을 선호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각종 언론에 보면은 지방의료원에서 의사를 구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당근책을 제시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저희들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짧은 소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당근제도를 통해서 지역의 고등학생들을 의대에 보내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그 졸업생들이 다시 돌아와서 경상북도의 의료 체계를 유지해 줄 수 있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도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을 갖다가 다시 복지부하고 또 조금 더 강화된 인센티브, 교육의 단기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불편한 읍면 지역에 있는 초중 고등학생들이 학교 가기가 불편한 상황 알고 계시죠? 예. 여러 가지 지금 방안을 지금 가지고 계시죠? 예. 근데 그 방안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의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난번 공약에도 에듀버스, 에듀택시를 공약으로 해서 지난해부터 해마다 9월 달에 학교에 신청을 받습니다. 이런 버스가 필요한 학교, 또 택시가 필요한 학교를 신청을 받아서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초중 고등 학생들도 학교 가는데 불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데 대한 책임 있는 행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2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모두를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